자, 역함수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47쪽에 14 역함수 구하기 돼 있죠? 역함수 구하기는 쉽습니다. 뭐라고요? 역함수 구하기는 쉽다. 정의역하고 치역이 바뀌는 거잖아. 정의역하고 공역이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x하고 y가 뭐 되는 거라고요? 서로 바뀌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함수 하면은 예를 들면 y는 x 플러스 1 할 때 이런 식으로 y가 존재하고 x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별거 없습니다. x 대신에 y 써주고 y 대신에 x 써주면 이게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왜? 정의역 공역이 뒤집어지는 거니까. 해서 243번에 몇 번? 1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자. 2번은 여러분들이 푸시고요. 저랑은 1번 하나만 풉니다. y는 2x 빼기 3 요거 역함수 구해달라. 쉽다고요. y 대신에 x 쓰고 x 대신에 y 쓰면 끝난다. 이걸 뭐 하면 됩니까? 그냥 y로 정리하면 그게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쉽지? 3 넘어가면 2y는 x 플러스 3 되고 양변 2로 나누면 y는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역함수는 x 대신에 y 쓰고 y 대신에 x 쓴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됐죠? 한 문제 더 풀게요. 244번에 2번 보겠습니다. 244번에 2번 보면은 이제 문제 좀 달라져요. y는 x제곱 더하기 1에 x가 0 이상. 자, 요거는 조금 어렵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된다. 선생님 이상합니다. y는 x제곱 더하기 1은요 1대1 대응이 아닌데요. 그러면 역함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상태면 역함수 없는데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니? x가 0 이상인 부분만 그리라고 했기 때문에 왼쪽을 지워버리면 1대1 대응이 되고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대신에 조심할 거는 이렇게 정의역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함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얘가 나중에 y로 바뀌는 거거든. 얘도 y로 바뀌어 나중에 역함수 구하면. 해서 우리는 뭘 구해놔야 되냐면 여기서 y의 범위를 구해 놓으셔야 돼요. y의 범위. 왜? 여기서 구한 y의 범위가 역함수 구했을 때 x의 범위인 정의역으로 바뀌는 거거든. 함수를 써줄 때는요. 정의역을 반드시 쓰셔야 돼요. 쌤, 정의역 없는 애들이 많던데요. 걔네들은 실수 전체가 생략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런 식으로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으면 반드시 정의역을 써줘야 되는데 역함수 관계는 뭐라고? 최초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최초 함수에 뭘 구해놔야 된다고? 치역을 구해놔야 된다. 치역은 그래프로 확인하시면 돼요. y는 x제곱 더하기 1은 0,1 지나가는 아래 볼록 2차 함수인데 어디만 그린다고요? x가 0 이상인 부분만 그리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함수의 치역은 어떻게 됩니까? 치역은 요 눈금 있는 거 아닙니까? 미니멈 1값을 가지고 그 이상의 값을 다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치역은 y가 1 이상이 되겠죠. 치역은 y가 1 이상이 된다. 그리고 역함수 구하러 가면 됩니다. 역함수 구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y 대신에 x 쓰고 x 대신에 y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y제곱은 x 빼기 1 되는 거고요. 양변에 루트 씌우는 거죠. 양변에 루트 씌우면 y는 루트에 x 마이너스 1인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원래 붙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뭐라 그랬냐?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뭐 된다 그랬니?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역함수의 치역으로 오게 되고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으로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y가 0 이상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붙으면 안 되고
플러스여야 되겠지. 이놈에 의해서.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뭐라고 쓰셔야 되느냐? y는 루트 x 마이너스 1, x는 1 이상.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종적인 답이 된다. 맨 뒤에 x가 1 이상을 빼먹으면 당연히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244번 표시 좀 하세요. 244번은 저렇게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으면 저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 원래 함수 정의역이 역함수의 치역,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으로 간다. 정의역이 모든 실수면 되게 쉬워요. 그냥 바꿔서 정리하면 끝이니까. 근데 저렇게 제한되어 있으면 이런 순서에 의해서 푸셔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서 이제 역함수의 성질 보겠습니다. 역함수의 성질. (246번) 볼게요. FG는 1대1 대응이랍니다. FG가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는 역함수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I는 항등함수래요. 옳지 않은 걸 골라달랍니다. 1번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다. 이거 맞는 말이죠. 역함수면 화살표 뒤집어졌다가 한 번 더 뒤집어지면 원래대로 되돌아가니까. 그래서 1번은 당연히 맞는 말이다. 2번 F 인버스 서클 F를 하면 I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뭔 말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간단한 함수 하나 만들어 볼게요. 1, 2에서 A, B로 가는 역함수가 있는 1대1 대응 함수 F랍니다. 그러면 F 인버스 서클 F는 뭐 되느냐? F 인버스의 F X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 얼마 대입해 보자고요? 1을 한번 대입해 보자는 겁니다. 1을 대입하시면 얘는 F 인버스에 뭐 되는 거니? F1은 B니까 F 인버스 B가 되겠지. 근데 F 인버스는 다시 뭐가 되겠니? F 인버스 B는 다시 1이 되는 거네. 그래서 가운데 쓱 지워보면은 이 값이 얼마가 된다고요? 대입한 숫자와 같은 숫자로 나올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역함수 갔다가 다시 원래 함수 적용했다가 다시 역함수 적용하면은 갔다가 다시 오는 거잖아. 2 대입하면은 갔다가 다시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2번도 보다 맞는 말이 된다는 얘기지. 2번도 맞는 말이다. 그래서 역함수랑 원래 함수 합성하면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된다. 당연한 사실이다. 갔다가 되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3번이 좀 어렵다. F 서클 G의 인버스를 계산하면 요거 F 인버스 서클의 G 인버스가 되냐고 물어봤네요. 요거 뭔 말인지 한번 알아보자. 3번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자, 먼저 F 서클 G를 만들어 볼게요. F 서클 G는 어떻게 만든다 그랬냐면 G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혹시? G 만들고 그 다음에 F를 만들어야 이게 F 서클 G라 그랬지. 왜냐? F 서클 G의 X는 F의 GX가 되는 거기 때문에 GX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FX를 계산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됐지? 이거 뭐 해보자고요 이제? 역함수를 한번 취해보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 2가 있고요. A, B가 있고요. 11, 12가 있습니다. 해서 숫자 아무거나 하나만 대입해 볼게요. 뭐라고? 숫자 아무거나 하나만 대입해 볼게. 뭐 할 거냐면 F 서클 G에 F의 GX라 그럴까? F의 GX에 얼마 대입해 보자. 1을 한번 대입해 보자. F의 G1. F의 G1 계산하시면 F의 G1이 얼마입니까? A가 돼서 FA가 되고요. FA는 얼마예요?
12가 나오겠죠. 맞니? 됐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는 F서클 G의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 뭐라고? F서클 G의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원래 다르게 설명하는 건데 이렇게 안 할게. 그냥 일반적으로 설명할게. 잘 봐. 2번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2번에서 역함수하고 자기 자신 합성하면 항등함수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봐봐라. 지금부터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은 F서클 G의 역함수를 구하러 갈 거야. 뭐 구하러 간다고? F서클 G의 역함수를 구하러 갈 거야. F서클 G의 역함수를 구한다는 얘기는 F서클 G에다가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는 얘가 F서클 G의 역함수가 된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F서클 G, F서클 G의 역함수. 그러면 1번에 의해서 합성하면 항등함수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 2번에 의해서 합성하면 항등함수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F서클 G의 인버스는 어떻게 와야 될 거냐 이거지. 핵심은 뭐냐면 우리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 성립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뭐만 성립한다 그랬습니까? 결합 법칙만 성립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이 비어있는 F서클 G의 인버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 F서클 G, 서클 이놈이 항등함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누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뭐가 성립 안 한다고요? 교환 법칙 성립 안 해. 그럼 뭐 할 거냐면 얘네들이 항등함수가 되게끔 F하고 G를 전부 죽여버릴 거야. 뭐라고? F하고 G를 전부 죽여버릴 거야. G는 어떻게 죽냐면요. 여기에 G 인버스가 합성되면 죽어버립니다. 항등함수가 돼서 합성 하나 만화가 되는 거지. 이해돼 뭔 말인지? 자리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없애야 된다고. 항등함수로 가는 길은 숫자끼리 곱해서 1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곱하면 1되니? 항등함수의 i가 숫자 1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5 없어지려면 뭐 곱하면 되냐? 5분의 1 곱하면 사라지지. 4 없어지려면 뭐 곱하면 되냐? 4분의 1 곱하면 사라지는 거지. 그럼 요게 4 곱하기 5의 역의 개념이 된다는 얘기거든.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G 없어지려면 뭘 합성하면 된다고? G 인버스. 사라졌지. F 없어지려면 뭐 합성하면 된다고? F 인버스. 그러니까 얘가 F서클 G의 인버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3번이 뭐 됩니까? 틀렸어요. 3번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됩니다. 결국의 핵심은 뭐냐면 3번의 핵심은 합성함수는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마치 거꾸로 나오는 걸로 보인다 이거야. 우리 눈에는. 뭘로 나온다고? 제대로 풀면은 G 인버스 서클에 F 인버스 요 모양으로 나올 때 우리는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G하고 G 인버스 사라지고 차례대로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3번을 좀 더 응용하면은 뭐 할 수 있냐? F 서클, G 서클, H의 인버스는 어떻게 될까요? 누구부터 죽여야 된다고? 오른쪽부터 죽여야 되기 때문에 마치 거꾸로 나오는 것처럼 H 인버스 서클에 G 인버스 서클에 F 인버스 모양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교환 법칙이야. 핵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4번 봅시다. 4번은 쉬워요. 4번은 맨 앞에서 배웠던 겁니다. F 서클 G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서클 H 하는 거나 F 서클에 G 서클 H나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당연히 맞는 말이죠. 왜?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지금처럼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그랬지. 뭘 먼저 계산하든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4번은 맞는 말. 그냥 처음에 배운 내용이야. 저 뭐라 그랬나?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자, 그 다음 5번은 그 별표 좀 치세요. 5번 별표 치고 뭐라고 정리하면요. 역함수의 정의라고 적으세요.
역함수의 정의. F 서클 G가 I고 G 서클 F가 I면 그러면 G는 F의 인버스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맞는 말입니다. 이게 역함수의 정의예요.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될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역함수라고 부릅니다. 실전에서는 이 표현보다 이 표현을 더 많이 써요. F 서클 G의 X는 X. 이게 실전에서 더 많이 나오는 내용이다. X가 대표적인 무슨 함수였냐? 항등함수였지. 그럼 이 표현 자체가 무슨 뜻이라고? F와 G는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 하나 필기해 놓으세요. 이거 하나 필기해 놓으세요. 실전에서는 얘를 더 많이 쓴다. 저거는 1학년 2학기 때도 보고 2학년 때도 보고 3학년 때도 보는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다. 뭔데? F와 G가 서로 역함수라는 수학적 표현이다. F와 G가 서로 역함수라는 수학적 표현이다. 자, 248번 하나만 더 풀고 갈게요. 248번 하나만 더 풀고 가자. fx는 5x-1이고요. gx는 2x 빼기 4다. 근데 어쩌라고? 그때 f 서클에 G 서클 F의 인버스에 개국자 맞아? 서클 F의 1을 구해달라. 근데 알고 보면요 개 쉽습니다. 뭐라고? 알고 보면 개 쉽습니다. 방금 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쓸 거야. 첫 번째 쓸 게 뭐냐면 요거네. G 서클 F의 인버스. 마치 우리가 AB의 제곱처럼 지수법칙처럼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게끔 역함수도 뭐 할 수 있다? 풀어 헤칠 수 있었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교환법칙 때문에 어떻게 풀어진다 그랬니? 마치 뭐 하는 것처럼 거꾸로 나오는 것처럼 풀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F 서클 F의 1인데 얘가 뭘로 변한다고요? G 인버스 서클 F 인버스 되는 게 아니라 뭘로 나온다고?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 모양으로 나온다고요. 이해되지? 이거 뭔 말인지. 방금 했던 거다, 그치? 이유가 뭐라 그랬니? 교환법칙의 그 이슈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계산하러 갈 거야. 일일이 무식하게 얘를 이렇게 풀진 않을 거야 우리가.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거?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이거 곤란하다. 너무 괴롭다. 그럼 뭐 할 거냐면 결합법칙 성립한다 그랬잖아. 요거 먼저 합성하자. 요거 먼저. 뭐라고? 요거 먼저 합성하자. 요거 합성해버리면 뭐 되니? F와 F 인버스 항등함수 I 된다 그랬지. 맞아?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 된다고요? 항등함수 된다고요. 왜? 아까 전에 이 대응표에서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였잖아. 항등함수 된다고. 항등함수는 합성하나 만하잖아. 그러니까 뭐 해버리면 돼? 지워버리면 돼. 이렇게. 뭐라고? 항등함수는 합성하나 만하니까 지워버리면 돼. 그래서 뭐만 남습니까? 결국에는 G 인버스의 F 1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F1 얼마입니까? F1은 4죠. 그러니까 G 인버스 4를 구하는 거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다. G 인버스 4 어떻게 구하지?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 하나 있었는데 G 인버스 4는 요거 역함수 구한 다음에 4 대입해도 되는데 그럴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뭐 하라 그랬습니까? 기억한 사람 있니? K로 놓으라 그랬지. 놓으면 GK는 뭐 되는 거냐? 4가 된다를 풀어주시면 된다고요. GK 얼마입니까? 2K 빼기 4고요.
그게 4다를 만족하는 k 값은 얼마 나온다? 4가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얼마다? 4. 이렇게. 요 한 문제에 지금 역함수가 풀어져 나오는 과정,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합성돼서 항등함수가 되면 합성은 하나만화가 된다는 개념, 인버스 구하라 그러면 K로 누는 개념, 이런 것들이 전부 섞여 있는 문제다. 넘어갑니다. 오늘 역함수 끝낼 수 있겠지. 끝내고 유리함수도 갈 수 있겠다. 근데 유리함수 개수가 너무 많은데 16개? 16개. 우리함수는 10개. 우리가 오늘 몇 차시냐면 오늘 8차시죠? 맞나? 8차시. 그럼 4차시 나왔네. 빠듯하네. 4차시 나오면은 되겠다. 빠듯한데 되겠다. 자,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 보겠습니다.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 역함수 그래프 성질은 원래는 여러분들 수학상에 지금 여러분들 원의 방정식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너네는 원의 방정식 들어가는 거지. 맨 뒷부분 보면 대칭이동 개념이 있거든. 이 대칭이동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는 알아야 돼. 이 얘기를 잠깐만 하고 가자. 뭐라고? 대칭이동 개념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 그거를 알아야지 그걸 계속 쓸 거기 때문에 뭐 할 거냐면 y는 x라는 직선이 있죠. y는 x라는 직선. y는 x 직선 대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눈금을 보고요. 직관적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그냥 칠판에 눈금을 보고 직관적으로 대답하시면 된다. 이게 y는 x야. y는 x. 그리고 이 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냐면은 3,1이야. 자, 그리고 뭐 할 거냐면 이 3,1이라는 점을 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접어버리겠다는 얘기야. 접어버리면 이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가 수직이고 요 길이가 같도록 이렇게 간다면 얘가 3,1이었는데 얘 좌표는 얼마가 될까?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몇 컴마 몇 되겠니? 몇 컴마면? 여기 직각삼각형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1,3 나오겠지. 맞아? 1,3 나온다. 너무 당연하게도. 그래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잖아요. 재미있게도 x좌표 y좌표가 뭐가 돼버린다? 뒤집어져 버린다. 뭐라고? x좌표 y좌표가 뒤집어져 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4,2가 있다고 칩시다. 이 4,2를 또 대칭시켜요. 그럼 얘 어디로 간다고? 2,4가 될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점들에 대해서 y는 x 직선을 대칭시키면 x좌표 y좌표가 뭐가 돼버린다? 뒤집어져 버린다. 외우세요. 이거는. 어렵지 않지 근데. 직관적으로 너무 쉽잖아. 그래서 y = x 직선 대칭은 뭐한다? x좌표 y좌표를 뒤집어 버리면 된다. 됐니 여기까지? 쌤 근데 이거 왜 배우는 겁니까? 봐봐. 역함수가 뭐 하는 거라 그랬냐 역함수가. 아까 우리 역함수 구할 때 x 대신에 y 대입하고 y 대신에 x 대입한다 그랬었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x하고 y가 뭐 돼버리는 겁니까? 자리가 바뀐 거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라. y는 fx 그래프를 다음처럼 그린다고 칩시다. 이게 y는 fx야. 이게 y는 fx, 이게 y는 fx다. 이게 y는 fx면 얘 역함수는 좌표 평면 위에 그렸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왜? 한 점 한 점 전부 뭐 되는 거기 때문에 한 점 한 점 전부 y = x 대칭되는 거거든. 왜냐면 FA가 B면은
F 인버스 B는 뭐라 그랬어요? A가 된다. 이게 역함수의 가장 기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fx가 A, B 지나가면 그 역함수는 B, A 지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는 서로 무슨 관계? y = x 직선에 대칭되는 모양으로 그려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 그리시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y는 f의 인버스 x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역함수를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대응표는 뭐였니?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거에서 화살표 바꾸면은 역함수 되는 거였잖아. 두 번째, 수식은 뭐였냐? y는 x 더하기 2의 역함수 구하라 그러면 y 대신에 x 쓰고 x 대신에 y 써서 정리하면 역함수 만들어졌잖아. 마지막 그래프는 뭐냐?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는 뭐한다? y = x 기준으로 대칭되게끔 맨날 그려진다. 해서 역함수가 이걸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뭐를 해볼 거냐면 251번을 해볼게요. 251번. 251번 하기 전에 요 그림을 너네가 그리는 건데 잘 봐. 어디에 주목할 거냐면은 요점 보이니? 요점? 요점 보이지? 이 점은 뭐냐면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이지. 근데 거길 누가 지나가고 있냐? 여기 누가 지나가고 있어? y는 x도 지나가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은 48페이지에 그린 다음에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일반적으로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은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있다. 이렇게 표기 좀 하세요.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일반적으로 y는 x 위에 있다. 일반적으로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다. 야 수연아, 은총이 어제 주중에 된다 그랬지? 그 얘기 한 적 없나? 그치? 주말에 너는 이번 주 2시? 2시 반? 토요일 2시 반? 오케이? 뭐 들고 오면 되냐? 이거 들고 오면 돼. 자, 그러면 우리 몇 번 풀어볼 거냐면은 251번 풀어볼 겁니다. 이 개념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올 거야. 우리한테 원래 함수랑 역함수 교점 구해라고 나올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역함수의 기본적인 암묵적인 룰이 뭐라고? 가급적 역함수는 뭐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 그리지도 않는다야. 쌤, 역함수를 안 그리고 어떻게 교점 구할 수 있습니까? 역함수 안 그리고 어떻게 교점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지. 구할 수 있지. 왜? 원래 함수랑 누구의 교점 구하면 되니? y는 x의 교점 구하면 되는 거야. 그게 역함수하고 원래 함수의 교점하고 같을 거라니. 이해되죠? 그래서 251번 보시면 fx는 x-1의 제곱 마이너스 1인데 x가 1 이상이랍니다. 얘랑 역함수하고의 교점 구하래요. 뭐라고? 얘랑 역함수하고의 교점 구해라. 역함수 구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구하면 뭐 나오냐면 아직 배우지도 않은 무리함수가 나버린다. 무리함수가. 게다가 나온 무리함수하고 연립하면 실수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하지 말자고? 역함수 구하지 말자. 그냥 누구하고의 교점 구하자고요? y는 x하고의 교점을 구하자는 거야. 그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풀면 되느냐? y는 fx와 누구? y는 x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연립하면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될 거예요. 전개하시면 x제곱 빼기 2x인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빼기 1은 빵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얼마 나옵니까? x는 0하고 3 나오는데요. 이 함수는 1 이상에서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0은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겠죠. 그럼 x가 3이니까 교점 좌표는 얼마가 될까? 그 교점 좌표는 y는 x 위의 점이기 때문에 3,3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더라. 엄청 간단하다. 아니면 그치? 엄청 간단하다.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역함수 빼고 원래 함수랑 y는 x를 연립해서 그 교점으로 대체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역함수 마지막 문제 봅시다. 완전 안내 문자가 왔는데. 역함수 마지막 문제. 함수값 구하기인데요. 255번 풀어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쫄지 않으면 돼요. 쫄지 마셔라. 이 함수를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y는 x를 그리고 이 함수 y는 fx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진다. 이게 y는 fx다. 이게 y는 x다. 그리고 어디부터 가는 거냐? 여기부터 가는 건가? 여기가 D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C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A. 이렇게 돼 있지? 이래놓고 우리한테 뭘 구하라 그랬냐? 우리한테 F 서클의 F의 인버스의 D를 구해달라라고 했어요. 걸어가자. 합성함수의 인버스 나왔네? 풀면 돼. 그럼 풀면 뭐 한다 그랬냐? 거꾸로 나온다 그랬지. 근데 거꾸로 나와봤자 어차피 F겠네. 그래서 얘를 구하시면은 F 인버스의 천천히 할까? 아니야. 이 정도 할 수 있어 나니까. D. 이거 구하시면 되는 거지. 거꾸로 F 인버스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동시에 풀이용으로 바꾼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부터 구하면 되느냐? F 인버스 D부터 구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구하자. F 인버스 D는 어떻게 구합니까? 뭐라고요? F 인버스 D는 어떻게 구합니까? 역함수 구할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얘를 뭘로 놓으라고? A로 놓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FA가 D가 되는 A 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함수 fx의 함수값이 얼마 되는 거 찾으라고요? D가 되는 거 찾으라고요. 여기네 함수값 D 되는 거. 여기가 A라는 얘기거든. 이거 우리가 얼마인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y는 x라는 직선의 가장 본연의 성질, 가장 기초적인 성질은 뭐냐면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 y좌표가 뭐합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얼마겠니? 여기는 C, C, 여기 얼마겠니?
B, B 여기 얼마겠니? A, A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요? 따라서 F 인버스 D가 우리는 라지 A라고 놨는데 그걸 원래 함수 표현으로 바꾸면 FA는 D가 되고요. FA가 D가 되는 라지 A 값을 구하면 얼마가 된다? C가 되겠죠. 그래서 라지 A는 C가 되는 거네. 됐냐? 그러면 라지 A가 뭐였냐면 F 인버스 D였고요. F 인버스 D는 이제 동그라미 친 거잖아요. 동그라미 친 게 뭘로 나온다고요? 스몰 c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F 인버스에 C 이렇게 바뀌겠지. 똑같이 뭐 하는 겁니까? F 인버스 C를 이번엔 라지 B라고 놓는 겁니다. 그러면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F 라지 B는 스몰 c가 되겠죠. 그럼 함수 fx의 함수값이 c가 되는 지점 찾으면 여기입니다. 얼마 대입해야 돼요? 스몰 b를 대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지 b는 얼마가 된다고요? 스몰 b가 된다고요. 얘가 라지 b였죠. 그러니까 얘는 f 인버스 스몰 b가 되겠지. 그럼 마지막 이거 뭘로 놓으라고요? 라지 c라고 놓으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fc는 b가 되고 함수 fx의 함수값이 b가 되는 지점 찾으면 스몰 a죠. 그래서 라지 c는 얼마가 된다? 스몰 a가 된다. 따라서 답이 뭐다? 답은 a. 차곡차곡 계산해 주시면 된다. 차곡차곡 계산해 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 유리식입니다. 유리식 조금만 하고 끝낼게요. 유리식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하나만. 그 52쪽에 1번, 2번 두 개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52쪽에 1번은 안 할게요. 이거 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그냥 분수 모양에다가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영한인 수를 나눠도 값은 같습니다. 당연하지. 당연해. 2번에 1번도 안 하겠습니다. 2번에 1번도 안 한다. 뭐 하는 거냐면 통분하는 거거든. 너네 통분할 줄 알잖아.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처음 배우는 유리식 개념은 뭐냐? 52쪽에 2-2번에 부분 분수로의 변형이라고 적혀 있죠? 뭐가 적혀 있습니까? 부분 분수로의 변형이 적혀 있어. 얘도 뭐다? 3년짜리다. 그래서 오늘은 부분 분수 개념만 얘기하고 부분 분수의 변형 요 개념만 얘기하고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분수 변형 요거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런 거거든. A, B분의 우리가 B-A라는 놈이 나오면 분수 성질을 이용해서 A, B분의 B 마이너스 A, B분의 A로 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괜찮죠? 근데 약분하면 어떻게 되니? 약분하면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 되는 거지. 맞아? 당연히 이렇게 되는데 이걸 뭐 할 거냐면 앞으로 외울 거라는 거야.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냐면 2학년 1학기 기말 때 수십 번, 수백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외워놓으면 좋겠네. 어떻게 기억하냐면요. 너무 당연하지만 이렇게 기억하면 돼. 부분분수는 일단 분모가 곱해져 있는 모양이 돼야 돼. 그리고 모양 보면은 뻔하다잉. 뒤에서 앞에 뺀 게 분자에 존재하잖아. 다시 뭐라고? 뒤에서 앞에 뺀 게 분자에 존재하잖아. 다이렉트로 앞에 것분의 1 빼기 뒤에 것분의 1. 쌤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아니 봐봐. x 곱하기 x 더하기 3분의 앞으로 3이라는 분수 모양이 나올 거야. 오케이? 그러면 분모가 지금 두 개 곱해져 있지. 곱해져 있는데 뒤에서 앞에 빼면 얼마냐? 3이지. 근데 그게 분자에 있지. 그럼 앞으로는 이거 뭐 할 거라고요? 다이렉트로 앞에 것분의 1 빼기 뒤에 것분의 1이라고 쓸 거다라는 겁니다. 이 작업을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 작업을. 그리고 이게 완성되면은
더 중요한 거죠. A B분의 1 분모가 곱해져 있고 뒤에 거 빼기 앞에 거가 분자에 없지만 요거 양변에 B 빼기 A로 나누면 B-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요게 진짜 부분분수 변형입니다. 둘 다예요. 둘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분분수 변형. 외우세요. 계약하면 입학하면 까먹겠지 너네가. 그래도 한번 외워두세요. 왜? 여름 되면은 살아나는 기억이 속도가 다르다니까. 외우세요. 그래서 그 내용 어디 있습니까? 52쪽에 2-2번에 돼 있죠? 그 옆에다가 얘도 하나 써놔라. 밑에 것만 적혀져 있는데 위에 것도 써놓으세요. 사실상 실전에서는 위에 게 더 많이 등장한다. 1학년 때는. 오늘 그럼 숙제가 몇 개지? 숙제 몇 개 없지? 2, 4, 3에서 13개 개쩍죠? 한 문제만 풀어볼게. 277번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우리 지금 분분수 문제 풀고 있는데 275, 276, 277 저랑 277 푸는 거고요. 278 잘 봐. 여기 부분분수 문제 4개인데 여기서 요거 2개 지우세요. 275, 276은 지워버리세요. 안 푸는 겁니다. 우리가 풀 문제는 277, 278 요것만 풀 거야. 자, 277 풀면서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77 풀면서 수업 끝내도록 하자. 문제 보니까 뭐 구하라 그랬냐면은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9 곱하기 10분의 1 다 더하랍니다. 저거 집에 가서 통분해보면 환타옵니다. 네. A4지 한 장으로 계산 안 돼요. 분모 얼마나 크겠니? 1부터 10까지 다 곱하면 얼마쯤 될 것 같아? 미친듯이 커. 근데 우리는 얘를 뭐 할 거라고? 부분분수 변형으로 간단하게 풀 거라는 거야. 어떻게? 분모가 곱해져 있지. 맞아?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얼마냐? 1이지. 그 1이 위에 있지. 그럼 이거 뭐 할 수 있다고? 다이렉트로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얘도 똑같습니까? 분모가 곱해져 있고 뒤에 거 빼기 앞에 거가 분자에 있나요? 그러면 다이렉트로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얘도 뭐야?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마지막도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뭐야? 날라가네? 날라가네? 안 썼지만 4분의 1 빼기 5분의 1 날라가네? 안 썼지만 앞에 8분의 1 빼기 9분의 1 날라가네? 뭐만 남습니까? 1 빼기 10분의 1만 남아서 답은 얼마 돼요? 10분의 9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다. 이게 부분분수 변형의 핵심이야. 엄청나게 복잡할 것 같은데 계산이 엄청 간단하게 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숙제는 앞에 함수 끝까지 풀어오시고 여기 277, 278번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고생했습니다.